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최상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깨졌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먼저 짚어볼 건 이 영수회담으로 협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지 않고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특검 수용 등 13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할 일을 하겠다. 특검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영수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고요.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평가절하에 나섰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협치 정국의 물꼬를 어쨌든 영수회담으로 텄는데 민주당이 단 며칠 만에 이걸 깨고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재개했다고 보고 네. 있어서 이른바 나쁜 정치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반응도 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일정 사항의 이유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말로 종료가 돼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5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말인 27일이나 28일쯤에 마지막 본회의를 잡아서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해서 통과되려면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셈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는 다르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이지만 고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사안이다.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특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서 이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이제 특검 세부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린 뒤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도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네. 총선의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관측 내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재추진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수사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돌려보내거나 두 번째는 현 법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실상 야당의 특검이다. 국민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합의 처리가 아닌 단독 처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났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296명이에요.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을 통해서 이게 특검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81석이고요. 여권 의석이 무소속을 포함해서 115석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인 198석을 채울 수 네. 있습니다. 이번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특검 찬성 여론이 거세질 경우에 낙선자들이나 이제 비윤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이제 재표결에서 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우려가 있고요. 네.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5월 3일날 표결에 불참하고 이제 전원 퇴장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표 단속을 위해서 재표결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전원 퇴장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살짝 돌려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실무진들이 윤석열 정부 3년차 어젠다를 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민생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이제 수출이 호조가 보이는 점을 좀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경제 활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방침이고요. 이제 앞서 총선 기간에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밝혔던 각종 민생 정책 중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좀 풀 수 있는 사안들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민정수석실 폐지는 원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총선 패배고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받아진 결과입니다. 명칭도 민정수석실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데요. 뭐 일각에서는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의 명칭 변경도 좀 거론이 됐는데 민심을 청취해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이라는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기능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공직 비리, 감시, 뭐 검찰, 경찰 등 이제 사정기관을 총괄하고요. 민심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이유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보다 사정기관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신설을 하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정보만 수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지 않을까요? 네, 오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취임식이 중앙당사에서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에 서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는 일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전대 룰은 당원 투표 100%인데 수도권과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늘려야 한다. 네. 이제 총선에서 참배한 만큼 당신보다는 민심을 반영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반면에 이제 주류 세력인 영남권이나 친윤 의원들은 현재 이제 당원 투표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인 만큼 아직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도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경선 일정이 일주일 미뤄졌고요. 이른바 추대론까지 거론되던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일단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애초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불출마 입장 표명도 조금 황당하다는 게 이철규 의원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 불출마로 좀 가닥을 잡은 데는 비토가 당내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나갈 경우에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말 이뤄지는 이제 특검법 표결에서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제 판단에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송석준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판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송석준 의원이 일단 공식 선언을 하긴 했지만 보다 강한 그립을 줄 수 있고 또 거대 야당과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인사가 더 낫지 않느냐. 좀 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성일종, 이종배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조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22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해야 해요. 잘하면 본전, 뭐 못하면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다들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 추경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볼게요. 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상황이에요. 오늘 찬반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변은 없었어요. 네,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연히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당선이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반대표를 공개할 경우에 당이 좀 시끄러울 수 있고 또다시 친명 비명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개를 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오늘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 박찬대 의원이 후보 정견 발표에서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원내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이 두 가지 주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네. 22대에서도 입법 독주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려 10차례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방식을 이용해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해 왔습니다. 22대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후반기에는 운영위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대 야당의 제동을 걸어왔는데 만약 민주당이 이 둘 다 가져오게 되면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국회로 부르는 일이 잦아질 뿐만 아니라 본회의로 가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 프리패스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민정수석에는 누가 지금 유력하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네네. 나지만 네. 민정수석 비서관의 김주연. 네, 맞습니다. 김주연 네.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